야외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내에서 얼마큼 녹음이 잘 되는지, 휴대성이냐 고음질이냐. 자, 지금 야외에서 얼마나 이 D11이 좋은지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큼 멀리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도 지나가잖아요. 이 소리가 들어가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뛰고 있거든요. 지금 다이소까지 거리가 한 50m는 넘을 겁니다. 50m를 넘을 건데, 자, 지금까지 이게 되는지는 한번 저도 카메라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코너를 한번 꺾어 볼게요. 코너를 꺾어도 이게 소리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사실 오디오 사고가 있어갖고 다시 3번 뛰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자, 뛰고 있습니다. 아마 녹음은 될 것 같아요. 녹음은 될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로 소리가 잘 들어가면, 야, 이거 사야겠죠? 자, 보물 링크 확인해 주시면 쿠팡 링크 제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사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직선거리였으면 더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직선거리였으면? 자, 실내에서 D11이 얼마큼 녹음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본데, 여기도 거리가 한 10m 넘고 한 20m 가까이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여기서도 아마 예상컨대 굉장히 잘 소리가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은 소니 무선 마이크는 사실 이 실내보다 야외에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거든요. TV를 보고 뭐 영화라든지 연예인들이 이런 거 하나 허리 주춤에 차고 나올 겁니다. 그만큼 야외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 실내에서도 충분히 원하는 깨끗한 고음질의 이 소리를 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카메라, 제가 알파7C를 쓰는데 알파7C 자체 녹음과 한번 비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이렇게 IT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이섭 채널을 정말 많이 보는데요, 이섭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촉촉촉. 자, 그리고 조립을 한번 보여주겠는데, 제가 사실 처음 조립할 때 이게 좀 헷갈렸어요. 여기 보면 구멍 작은 게 있습니다. 구멍이 작은 거. 요 구멍 작은 거에 클립을 꼽아야 되는데 어떻게 꼽는지 몰라요. 요 부분이 아래로 가게끔 해서 여기를 그냥 구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넣으면 이게 끝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수신기입니다.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카메라에 장착되는 겁니다. 요렇게 붙인 다음에 똑같아요. 요 부분을 밑으로 가게끔 해서 요 부분을 딱 넣어서, 넣지 못하는 자 수신기 쓸 자격이 없다. 뭐 돌았나? 자, 됐죠? 머리 부분을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송신기, 수신기 조립이 끝났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현장에서 여전히 D11 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21에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쓴다는 이유는 물론 있는 거겠죠. 가격도 지금 중고는 40만원 정도 해요. 새거는 그래도 5년이 넘었는데 60만원. 여전히 60만원대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왜 신형이 나왔는데 구형이 60만원이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 세팅값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현장에서 바로 투입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법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걸 좀 꾹 눌러야 되네요. 꾹 누르면 이렇게 켜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 ATT 0dB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블루웨일에서 쓰는 세팅값이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셋 값을 조금 눌러줘요. 꾹 누르면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여기 3, 6, 9, 12, 15, 18, 21, 24, 27까지 데시벨을 씁니다. 0에서 맞추다 보니까 테스트를 해볼 텐데 0에서 맞추면 좀 잡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 9 아니면 12 요 정도 중간 값을 조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근데 이거는 카메라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 따라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9에서 12dB를 쓴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뭐 LCF도 로우급 필터도 이게 꾹 눌러주시면 여기는 로우 세팅값이 잡혀 있는데, 오프, 로우, 미드, 하이가 있는데 보통 미드를 쓴다고 합니다. 자, 이 UWP D11에 대한 장단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돈 손 들 필요 없지. 얘는 놔두면 되니까. 고품질의 오디오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전적으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죠. 이 말은 오디오에 이 무선으로 받는 주파수에 간섭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페셔널한 환경에서 촬영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촬영할 때 뭔가 고품질의 오디오를 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6시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충전기를 어떤 걸 쓰냐, 배터리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그 6시간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좀 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사장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왜 배터리를 쓰고 무선 충전을 쓰지 않지? 라고 했을 때 블루웨일 스튜디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녹음이 끊겨버렸어요. 배터리가 나가서. 배터리는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걸 봤을 때 배터리 교환식이 굉장히 대응이 빠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가나 똑같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가격이에요. 5,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60만 원 선을 유지를 하고 있고, 중고 거는 40만 원 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그 5, 6년 전에는 맞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즈모 포켓 3를 최근에 리뷰를 하면서 이 마이크 2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이게 거의 50만 원 또는 육박하는?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지만 다 끝낼 때까지. 이거 기획을 뭐 아. 이거는 안 해와도 되는데. 아니요, 나 진짜 이거 다 보고 하는 건데,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첨가하는 거죠. 왜냐면 마이크2 같은 경우도 승소신기를 하면 거의 50만 원대 육박을 하는데, 지금 이거를 새 걸 사도 60만 원, 중고를 사면 40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다양해졌지만은 좀 더 제 생각에는 고품질의 오디오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DJI에서 나온 마이크2가 휴대성은 훨씬 좋겠지만은 이거는 단점이 설치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 다 설치하고, 물론 고퀄리티의 음량을 담아내는 만큼 그만큼의 수고는 있다는 걸 하지만은 이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휴대성이냐 고음질이냐.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음질보다는 빨리빨리 해낼 수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단점이 정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가격이라면 어떻게 보면 마이크2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이 주파수 대역이 한정적이에요. 이 주파수에 간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선 영상을 보면 생각보다 먼 거리에서 옆에 자동차가 지나감에도 이상 없이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걸 봐서는 이거의 단점은 저 같은 사람들, 정말 먼 곳을 촬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건 단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 보이세요? 이 선이 1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패키지에 다 들어와 있지만 이게 고장이 나면 어쩌면 이제 액세서리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장단점을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고음질의 오디오를 담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비쌉니다. 하지만은 괜찮은 오디오를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내가 음질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하면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거를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휴대성이 필요하다 하면 저는 최근에 오즈모 포켓3 리뷰를 했잖아요. 마이크2도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하이 레벨의 오디오를 담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게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했다. 씨.